만약에 여기 상당히 많은 학생분들이 와 계시는데 운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150km 이상 달릴 수 있고 한다 했을 때 달릴 수 있는 거리가 또 짧아집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시내에서 살살 타고 다니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차들이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통령께서도 2011년에 우리나라에도 전기차를 상용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지 산업 쪽이 또 하나의 유망 산업으로 굉장히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분야이고, 앞으로 그것이 또 하나의 전체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성능 좋은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그런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가 핸드폰 쪽에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실용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이유는 폭스바겐이 국내 시장에 어떻게 정착을 했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갈 것이다. 하나의 사례 연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여기까지 지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폭스바겐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차를 만들기 위해서, 차를 팔기 위해서 만드는 회사인지 만들기 위해서 차를 파는 회사인지 구별이 안 간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폭스바겐이라는 회사는 특이한 회사예요. 팔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서 차를 팔아야지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갖고 좀 더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엔지니어들이 주가 돼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폭스바겐은 다른 회사들처럼 그렇게 마케팅을 많이 한다든가 어떤 포장하는데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회사들이든지 간에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차츰차츰 치고 올라가서 고급차 쪽으로 가는, 현대 같은 경우가 그랬죠. 처음에 미국 시장에 진입하면서 소형차를 갖고 들어가서 싼 차, 그래서 별로 그렇게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를 쭉 판매하기 시작하다가 지금 제네시스다 에쿠스다 하는 쪽으로 쭉 올려나가는 그런 스트래티지가 대부분의 경우인데 반해서 저희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의 특성을 감안을 해서 일단 탑에서부터 다운으로 내려가는 그런 스트래티지를 활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는 우리 제일 밑에 있는 골프가 점점 이게 상반기 실적입니다만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으면서 시장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로 가고 있으면서 폭스바겐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제가 설명하기엔 여러분들이 폭스바겐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기 오신 분들은 별로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막말로 폭스바겐 코리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질문 하고 싶은 사람들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에서는요, 저는 이런 얘기를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교육을 다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맡은 일이 지금 학생 때는 내 적성이 뭐에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맡은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은 내 적성에 안 맞아. 그러니까 나 열심히 안 해. 그리고 다른 일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일을 찾아갔을 때 그 일이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사업을 하기 전에는. 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했을 때 그 회사에서 나한테 어떤 일을 줄지 모른단 말이죠. 그랬을 때 100% 그럼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확률이 얼마가 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기대하신다면 사회에 나가서 쉽게 돈 벌고 쉽게 어떤 그 명예를 쌓을 수 있는 일을 생각하신다면 글쎄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어려움의 종류가 틀린다 뿐이지 그 어려움의 총합을 계산한다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일이 내 적성에 맞는다 안 맞는다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일을 내가 좋아하게끔 나를 개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조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맡은 일을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일이 어떤 성과를 나타냈을 때 누구든지 굉장히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차츰차츰 나기 시작한다 했을 때 거기서부터 차츰차츰 그 일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가 있을 거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일이 무엇인가 이전에 어떻게 보면 대강 내가 뭐 전공이 뭐고 내가 숫자에 밝어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는 숫자에 밝지 않지만 무슨 내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면이 있어 하고 그런 처음에 시작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쪽에 일을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절대로 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회사에 들어가서 그 맡은 일 자체가 내 적성에 맞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빨리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처음부터 맡아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이 말씀드리는 거는 영어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영어 이전에 한국말로도 커뮤니케이션을